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삼류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1류라던가 또는 2류위험물 했었고요. 그죠? 자, 3류위험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상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자연발화성은 뭐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공기와 접촉하면 안 되는 애들이고, 금수는 물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애들이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화성과 금수성 물질은 액체 고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액체와 고체가 안쪽에 섞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자연발화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체 또는 액체로서, 그죠? 공기 중에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스가 발생한다. 결국 앞에서 공기 중에 발화 위험성이 있다. 자, 고체 또는 액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공기 중에 발화 위험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자연 발화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물과 접촉해서 발화하는 게 금수성 또는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올해도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 어떤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물을 못 뿌리는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그리고 품명이 좀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세부 품명도 정확하게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세부 품명 정도만 보세요. 제가 나중에 심화책 만들면요, 그 심화책에다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시킬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시고, 지금은 그냥 한 요 정도만 보셔도 돼. 이것도 많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품명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이게 인화성 고체는 우리 앞에서 했었고, 그쵸? 일석이류, 이거 뒤에서 할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문제고, 요게 맞다라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얘가 틀렸거든요. 왜 틀렸냐면,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 발화 위험성이 있거나 산과 접촉이 아니고 물과 접촉이죠. 그리고 수증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가연성 가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삼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요,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뭐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그저 지정수량이랑 품명표를 당연히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 발화성, 금수성. 자연 발화성은 뭐와 만나면 안 된다? 공기와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얘는 물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칼라알킬이라는 애가 나와요. 너무 중요합니다. 칼라알킬,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륨이나 나트륨은 절대 공기와도 만나서는 안 되고요, 물과도 만나서는 안 되는 애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요, 여기 저장합니다. 아셨죠? 공기와도 만나면 안 되고 물에도 만나면 안 되다 보니까 석유 속에 저장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석유 속에 저장한다. 석유 속에 저장한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여러분들 금속이잖아요. 그죠? 고체입니다. 고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칼라가 나와요. 칼라. 요게 10kg짜리야. 10kg짜리. 그래서 칼라. 그리고 알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킬.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죠? 근데 알킬 리튬은 잘 안 나오고 알킬 알루미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을 뭐 따로 구분을 해 두셔야 돼. 따로 구분을 해 두셔야 되지만, 얘네 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공기 다 만나면 안 돼요. 아셨죠? 얘는 이제 위험물법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용기를 밀봉해 놔라. 왜냐면 무엇과도 만나면 안 되니까요. 불활성 기체를 같이 넣어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복립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활성 기체까지 같이 넣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벤젠이나 핵산 이런 걸로 희석을 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얘네들은요, 액체예요, 유일하게. 다른 애들은 이제 싹 다 고체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 뭐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트라이 에틸 알루미늄이 있다, 트라이 메틸 알루미늄이 있다, 트라이 프로필 알루미늄이 있다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알았지? 요거 풀면 꼭 알고 있어야 돼. 올해 요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만 알아서는 풀 수 없는 문제긴 했지만, 일단 트라이 에틸, 트라이 메틸, 트라이 프로필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알킬 리튬에도 메틸 리튬과 에틸 리튬이 있대요. 그죠? 알킬, 메틸 리튬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몇 킬로짜리? 10킬로짜리 1등급 위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날이야, 칼날. 칼날 10, 칼날 10. 자, 그리고 황린. 어우, 너무 중요하죠. 절대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 황하이는 2류, 황린은 3류예요. 아셨죠? 3글자짜리 2류, 2글자짜리 3류. 요거 좀 바꿔서 생각하시고, 황색이 우리가 황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백색으로 보일 수도 있대. 그래서 요게 황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백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화점이 한 34도고요. 얘를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된대요? 얘가 정린이 된대요. 정린. 정린. 그리고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약 알칼리성의 물에 저장한대요. 그래서 얘는요, 다른 애들과 달리 공기와 물이 있을 때 물과는 접촉이 가능하고 공기와만 접촉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물과 접촉해도 되니까 얘가 없는 거야. 유일합니다. 금수성이 없는 애. 즉 얘는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황린이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됐죠? 2글자니까 3류, 2글자니까 20kg. 그죠? 위험 등급 1등급. 그리고 이거 기억하십니까? 34도. 요거 우리 자연발화 쪽에서 배웠었는데. 34도. 공기 중에 연소하면 오산화인이 나오고요. 강알칼리 용액과 반응하면 포스핀 가스가 나온대. 그치?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독성 가스가 나온답니다. 어떻게 보면 얘는 맹독성이지만, 그죠? 그냥 독성을 가진 애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황린은 뭐 시험 문제가 너무 잘 나오니까 유일하게 주수 소화가 가능한 애다라고 해가지고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알칼리 금속이 나와요. 자, 이 알칼리 금속이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원래는 수소 제외한 리튬, 그죠? 나트륨, 칼륨, 우리 술이나 칼, 수소는 금속 아니니까요. 그럼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은 여기 10kg에서 구분했으니까 리튬이 여기 들어가는 거, 리튬. 그리고 뭐 루비듐, 세슘 이런 애들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이 뭐 있었죠? 우리 베마칼 있었죠. 근데 마그네슘은 제외.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2류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베릴륨이랑 칼슘 정도. 이런 애가 들어가는데, 이 알칼리 금속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 이런 애들은 우리가 물과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물과 만나면 안 되고, 대신에 얘는 공기 쪽은 상관없습니다. 자연 발화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특징 잡아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의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을 제외하고 디에틸 텔루륨, 디메틸 아연, 사에틸랍 이런 거 종류 정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알칼 유기, 알류 여기가 50kg, 2등급입니다. 됐죠? 그래서 칼라알킬, 황린 10, 20 1등급, 알칼리, 그죠? 유기금속 화합물 50kg 2등급. 기본이 얘 먼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수금인 칼알탄이라고 나와요. 맨 밑에.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금수, 금인, 칼알탄. 그죠? 칼알탄. 얘는 당연히 물이나 공기 닿으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이거 안 적은 것 같아서. 자, 금속의 수소화물이나 금속의 인화물, 얘네들도 다 물 닿으면 안 되고 공기 닿으면 안 돼요. 전부 다 고체입니다. 어차피 이제는 다. 그래서 수소와 리튬, 수소와 나트륨 종류 한번 보세요. 수소와 들어가 있는 애들 있고, 그리고 금속, 알루미늄, 칼슘, 아연 이런 애들을 인화를 해놨대요. 인화 알루미늄, 인화 칼슘, 인화 아연. 칼슘 알루미늄을 탄화할 때 탄화 칼슘, 탄화 알루미늄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요게 몇 킬로다? 300kg다. 300kg.
3등급. 맞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수금인 카랄탄, 그리고 인화알루미늄을 인화칼슘을 인화석회, 요거 같은 말로도 하나씩 알고 계십시오. 요거는 카바이드로도 많이 출제되거든요. 인화석회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수금인 카랄탄은 300kg고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1253입니다. 1253. 1253. 지정수량이 1253. 1253. 1253. 그래서 보시면 지정수량으로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죠. 중크롬산,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거 제가 잘못 넣었거든요. 예전 명칭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다이크로뮴산 염료로 다 바뀌었어요. 아셨죠? 다이크로뮴산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1류 위험물이죠. 요게 그래서 과다천 했었잖아요. 과다천. 다이크로뮴산 염료다. 알킬리튬 10kg 오케이. 요거는 6류 위험물인데요. 요건 이름을 좀 바꿔주시고, 얘가 1000kg고 얘네들이 6류 위험물인데 여기 지정수량이 다 300kg입니다. 300kg.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3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올해 진짜 어렵게 나온 건데, 단량체인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있대. 그냥 단량체 하나로만 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 물과 화학약론적 반응, 완벽하게 반응을 일으켰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 화학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진짜로.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가 적을까요? 우리 지금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을 줬거든요, 지금. 그럼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CH3에 AL에다가, 자, 알루미늄이죠. 그죠? 얘를 줬어요. 그리고 뭐를 붙였대요? 지금? 물을 붙였대. 그럼 여기서 이게 뒤에서 배울 건데,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요, 주수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주수가 절대 안 돼요. 주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세요. 메테인. 메테인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야, 이거는 주수 시에 더 위험한 가스가 나오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테인 가스가 나온다. 근데 이 메테인 말고 뭐가 나오냐면 알루미늄의 수산화물,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알루미늄의 수산화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름이 알루미늄의 수산화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번 정도는 그냥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개수를 맞춰줘야 돼. 양변, 그죠? 나오는 것과 또 이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거, 요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수가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개수가 안 맞으니까 우리 개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맞춰줘야죠.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맞추면, 내가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이 O2가 아니죠. 근데 뭔가 이상해서 물이잖아, 그지? 주수를 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물이 H2O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요, 산소가 지금 여기 벌써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3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3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수가 맞는지 보니까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3개짜리가 지금 3개가 있죠, 그죠? 3개가 있죠. 그럼 수소가 벌써 9개고, 여기가 수소가 벌써 6개네요. 그럼 최소 15개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보니까 얘가 몇 개예요? 지금 3개네, 수소가. 그럼 수소가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12개는 더 있어야죠? 그럼 12개가 있으려면 4, 32 해야 되니까 3.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고. 시험장 가서 언제 이걸 하고 있어, 그지?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그래서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에 주수를 하게 되면 위험한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반응식은 그냥 살짝 기출이니까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얘를 또 줬어요. 원자량 27. 자, 그럼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1몰에, 표준 상태래요. 그래서 뒤에 아보가드로라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1몰의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3몰의 물과 반응한대요.
그럼 1몰, 요 숫자죠. 1몰의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3몰의 물과 반응한다. 맞죠? 144g의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6몰의 메테인 가스를 생성한다. 자, 얘 분자량을 구해보면 우리가 탄소 12, 수소 1, 그죠? 탄소 12, 수소 1 곱하기 3에 알루미늄 27.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얼마 나와요? 72 나오죠. 요게 이제 1몰당 72g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몇 g을 반응시켰대요? 144g. 그럼 요거 2배 넣은 거네. 그럼 2배 넣었으니까 우리는 얘를 2배를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죠. 6, 2, 6. 그럼 6몰의 메테인 가스. 오케이. 됐네요.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6.02 곱하기 요게 10의 23승계예요. 미안합니다. 10의 23승계. 1023개가 아니고. 그럼 여기 이제 1몰이잖아. 1몰 안에 내가 개수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결국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1몰이네. 1몰의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22.4리터의 메테인 가스를 생성한다. 얘 1몰당 부피가 아보가드로에 의해서 얼마? 22.4죠. 근데 22.4인데 지금 1몰이 있는 게 아니고 몇 몰이 있어요? 3몰이 있죠. 3몰? 얘가 돼야 되는 거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67.2가 나오죠. 맞죠? 요게 잘못된 거죠. 요게. 그리고 트라이메틸 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에서 물의 몰수와 생성되는 메테인의 몰수는 같다. 3으로. 맞죠? 잘못된 건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건 3번이다.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아니, 처음엔 좀 어려운데 이게 어차피 한번 해봐야 돼. 알았지? 꼭 한번 보십시오. 얘가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에요. 트라이메틸. 그럼 트라이에틸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어차피 에틸도 뒤에서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 트라이에틸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어차피 얘란 말이에요. C2에 5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얘를 붙이는 거야. H2 물을 붙이면 오른쪽에 알루미늄의 수산화물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누가 나오냐면 지금 얘 이름이 뭐라고?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이에요. 에틸. 그럼 에틸이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옵니다. 얘. 됐죠? 그리고 몰수는 똑같아요. 여기가 3, 여기도 3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알고 계십시오. 동일하게 수산화물이 나오는데 나오는 게 에테인 가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가 나오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결국 이 가연성 가스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일반 성질이 있습니다. 일반 성질. 삼류 위험물에 일반적인 성질이 있는데 그 일반 성질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일반 성질에 뭐가 있다? 거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물과 반응해서 뭐가 나온다? 가스가 나온다. 보세요. 또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한다. 그럼 결국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고 얘는 자연 발화에 대한 거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금수와 자연 발화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금수는 물을 금하고, 그죠? 그리고 공기 중에 자연 발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이니까 공기나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발화한다 라고 되어 있고, 황리는 공기 중에 자연 발화하지만 물과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호액에 물을 사용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자연 발화성만 있다. 왜냐하면 자연 발화성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발화점이 몇 도다?
34도다. 그러니까 상온에서도 충분히 스스로 뭐가 가능하다? 자연 발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과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얘는 상온에 두면 안 되니까 물 안에 담궈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황리는 공기 중에 상온에 노출이 되면 액화되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이 액화된다라는 말이 원래 황린이 고체거든요. 얘가 이제 액체로 분해가 되면서 결국은 기체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액화가 되면서 뭐를 일으킨대요?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름이 뭐라고요? 황린. 근데 이 액화를 여러분들 물리적 변화의 액화랑 헷갈리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 변화의 액화가 있으면 물리적 변화 쪽에서는 제가 액화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걸 우리가 액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물리적 변화일 때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험물 쪽에서 상온에 노출이 됐을 때 이 액화는 고체가 액체로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조금 달라. 물리적 변화 쪽에서 얘기하는 액화랑 위험물 쪽에서 얘기하는 이 액화가 조금 혼동이 될 수는 있거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액화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탕 같은 거 그냥 고체인데 걔를 태양볕에 그냥 이렇게 냅두면 걔가 어떻게 돼요? 너무 더운 날에는 아스팔트 같은 데 놓으면 그냥 액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녹아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조금 이제 요게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때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가.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근데 5로 나왔어요. 5로. 그때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 물리적 변화의 액화면 기체에서 액체가 아니냐. 황리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보기다 라고 했었는데 이의 제기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아셨죠? 근데 요게 보니까 이제 한문이나 조금 요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요 액이랑 요 액이.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그냥 체크 정도만 해주십시오. 맞는 질문이다.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자연 발화성이 없는 금수성 물질이래요. 그죠? 맞습니까? 금수성 물질이다. 근데 이제 자연 발화성은 어떻게 보면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다 금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금수성만 가지고 있는 애죠.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체크해 주십시오. 황린도 그렇고. 그리고 칼라 알킬은 이 칼라는 틀림없이 얘는 그리고 경금속이거든요. 그래서 물 위에 떠요.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도 물보다 가볍대요. 그죠? 액체라 그랬죠. 나머지 품명은 물보다 무겁대. 대부분의 위험물이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이 무기물의 고체고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 이런 애들은 액체래. 그지? 대표적으로 알킬알루미늄만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 유기금속 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다른 애들은 유기 쪽에 속하지 않지만 얘는 또 유기 쪽에 속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같이 좀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이 내용 같이 저하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근데 일반 성질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칼륨, 나트륨은 석유류를 사용한다.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은 공기와 물에 접촉을 하지 않도록 희석제로 벤젠이나 헥산을 사용한다. 황리는 공기의 접촉을 피해서 보호액으로 물을 사용한다. 용기 파손 및 부식을 막으며 공기 또는 수분 접촉을 방지한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결국 위에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소화 방법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삼류위험물은 소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삼류위험물에 갔을 때 우리가 거기 소화 방법이 나와요. 주수를 언급한다.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자, 대부분이 얘죠. 주수 언급. 그래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근데 금속 화재용 분말으로도 사용할 수 있대요.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수소 염류로 된 분말 소화기로도 끌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는 앞에 있는 걸 위주로 보시라고 항상.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 자, 황리는 주수가 가능하다. 유일하죠. 자, 나머지 애들은 절대 불가? 주수 불가입니다. 황린만 주수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주수 소화 시 발생 가능한 물질. 이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갔을 때 칼륨이나 나트륨은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칼륨, 나트륨은 우리가 뭐가 나온대요? 수소가 나오고, 리튬이나 칼슘도 당연히 나와 있죠. 요게 또 수소가 나온대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 종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칼리 금속 종류 또는 토금속도 들어가 있죠. 이런 애들은 주수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온다. 꼭 알고 계십시오. 폭발성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왜 나오는지 우리가 화학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긴 한데, 우리가 보통 칼륨은 여기 그냥 써드릴게요. 칼륨이 반응했을 때 물과 만나잖아요. 물과 만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냐면 수산화칼슘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수산화칼슘이 나오고 수소가스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수산화칼륨이에요. 수산화칼슘이 아니고 수산화칼륨. 결국 수소가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 2가 빠졌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수소가 나오는 반응식이에요. 수소가 나오는 반응식. 뭐를 뿌렸을 때? 물을 뿌렸을 때. 됐죠? 근데 이걸 나트륨으로 만일 그대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칼륨을 얘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칼륨 대신에 나트륨. 칼륨 대신에 나트륨만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요게 또 화학식이 수산화 나트륨으로 바뀌면서 나트륨일 때는 동일합니다. 몰수랑 이런 것도. 얘로 바뀌면서 나머지는 동일하다. 얘만 나트륨으로 바꿔주시고 요것만 수산화 나트륨으로 바꿔주시면 몰수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수소가 나온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꼭. 그리고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트리 똑같은 겁니다. 트라이. 그죠? 요 두 개 앞에서 했어요. 메틸알루미늄과 에틸알루미늄은 얘네들은 뭐가 나온다? 메테인이 나온다. 에테인이, 왜냐면 메틸이고 에틸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프로필은 프로판이 나온대. 프로페인이라는 게 나온대요. 자, 그리고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틸리튬, 알킬리튬계도 메틸리튬과 에틸리튬이 있는데 얘네들도 각각 메테인과 뭐가 나온대요? 에테인이 나온답니다. 메테인, 에테인. 됐죠? 그래서 메틸리튬과 에틸리튬이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은 메테인과 에테인이 각각 나오는 거고, 요거 있죠, 요거 진짜 잘 나오거든. 탄화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탄화물이었죠? 메테인이 나온대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얘는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탄화알루미늄도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AL4C3 얘가 주수를 하잖아요. 지금 주수를 했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냥 써드릴게. 지금 당장은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올해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가 나와요. 아셨죠? OH3가 나오고, 전체의 3입니다. 전체의 3고,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뭐가 나오냐면 얘도 메테인 가스가 나오는 요 반응식. 얘는 수산화 알루미늄이겠죠. 수산화 알루미늄. 올해 나왔으니까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이 나왔으니까 요런 애들은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중에라도 꼭 한번 보십시오. 금속의 수소화물, 수소화 리튬과 수소화 나트륨이 있대요. 자, 이런 애들은 수소화 금속들은 무조건 수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화칼슘과 뭐가 있대요, 지금? 탄화칼슘이 있대. 맞죠? 근데 인화칼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화알루미늄, 금속의 인화물들 있죠. 걔네는 인화물이죠. 인화물. 요거는 인포예요. 인포. 알고 계시죠? 인포.
인포. 그리고 탄화칼슘. 요거는 금속의 탄화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나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있었죠?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여기 들어갔었어요, 여기. 근데 칼슘의 탄화물은 여기 들어가네. 그래서 뭐가 나온대요? 아세틸렌.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아세틸렌. 꼭 알고 계십시오, 요거. 이 두 개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요거 탄화알루미늄이랑 탄화칼슘. 됐죠?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탄화칼슘, 탄카라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 탄카라.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탄알매. 꼭 알고 계십시오. 아세틸렌과 메테인 따로 나온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6번에 가보면 이나칼슘이 있었죠. 그 이나칼슘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볼 거냐면 6번에 연소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이나칼슘도 우리가 이렇게 CA3P2라고 되어 있고, 얘가 또 뭐와 만났대요? 물과 만났대, 그치? 주수를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온대?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포스핀 가스, 맹독가스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6몰 적어두시고, 수산화 칼슘이 나와요. 그리고 포스핀이 나옵니다. 포스핀. 됐습니까? 포스핀 가스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가 3개에 여기가 2개. 그래서 이거는 이나칼슘에 대한 것만. 왜냐면 이나칼슘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탄화칼슘도 CaC2죠. 동일하게 H2O. 물을 동일하게 이렇게 주수를 하는 거죠. 그죠? 주수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아세틸렌이라는 가스가 나온다고요. 됐죠? 요조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수가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야. 뭐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수소가스라던가, 그죠?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수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위험물의 유별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탄화칼슘 화재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 안 된다니까요. 탄화칼슘 같은 경우는요, 아까 갔을 때 제가 뭐가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아세틸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수용성 알코올 화재에는 네알코올포를 사용한다. 오케이. 알킬알루미늄은 요건 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마른 모래 질석 진주함. 정리는 다량의 물로 소화가 가능하고, 소량일 때는 마른 모래나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대요.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는 또 위험물법에 가보면 적응성이 있긴 한데, 적응성이 있는 게 있는데, 소량 정린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화성 고체, 이런 애들, 인화성 고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화성 고체, CO2 약제, 사류나 육류 이런 것도 불을 끌 수가 있다. CO2 약제로 얘기는 하는데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고, 소량의 정린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보기 기억번 아염소산 나트륨, 요거 인류 위험물이죠. 불연성, 조해성. 그죠? 습기와 만났을 때 녹고, 물에 녹고 수용성, 그죠? 조해성도 있고 수용성도 있어요. 무색, 배색, 결정성 분말 형태라 그랬죠, 그죠? 마그네슘은 물이나, 그러니까 물과 접촉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끓는 물과 접촉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물과 접촉했을 때 뭐가 나와요? 수소가스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물과 접촉을 했을 때 수소가스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황리는 상온에 노출이 되면 액화가 되면서 자연발화. 왜냐하면 온도가, 자연발화 온도가 34도이기 때문에. 자,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보기고요. 위험물과 물이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로 옳지 않은 거. 뭐 탄화알루미늄, 이나칼슘 쭉쭉 나오는데 1번에 탄화알루미늄 벌써 끝났죠? 요게 아세틸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메테인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탄화알루미늄이랑 탄화칼슘이 되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요게 이제 삼류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삼류위험물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내용이. 그래서 뒤쪽에 뭐 주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셔라. 요건 법 쪽에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정도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조소 등 게시판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사료위험물은 뭐예요? 인화성 액체죠. 그죠? 요거는 먼저 정의부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정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거. 그럼 몇 개가 있다? 총 저기 가보면 8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인화성 액체에 대한 정의부터 나와요. 액체죠. 그죠? 근데 3, 4동은 1기압과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우리가 이쪽에 포함을 시킨대요. 한번 읽어보시고, 뭐 제외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특수인화물 너무 중요합니다. ED 대표 물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거 얘기한대. 자연 발화점이. 또는 인화점과 또는 인화점과 B점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가 20도 이하이고 B점이 몇 도? 40도 이하인 거.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되게 위험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발화점을 하나 만족하든 아니면 인화점과 B점을 동시에 만족하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일석이류입니다. 일석이류. 요거는 아휘, 아세톤과 휘발유가 있대요. 인화점이 몇 도? 21도 미만이래. 그치? 인화점이 21도 미만이다. 그래서 인화점이 21도 미만이니까 우리가 아휘라는 걸 봤을 때 일석이류도 꼭 알고 계셔야죠. 인화점이 21도 미만이에요. 꼭 암기하십시오. 자, 알코올류입니다. 알코올류.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수가 하나부터 3개까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프로필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 보시고. 자, 그리고 이석이류는 뭐가 있다? 등유경유가 있습니다. 이등경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21도에서 70도. 얘는 70도가 중요한 거죠. 등경 70도라는 거. 다만 기준도 한번 보십시오. 도료류 나오면 무조건 가용성 액체 40% 이하 제외 꼭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도 계속 나와, 도료류 나오면. 근데 요 이석이류는 도료류뿐만이 아니고 가연성 액체뿐만이 아니고 요 점도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인화점과 뭐 연소점까지. 그래서 가연성 액체가 40, 60. 아셨죠? 인화점과 연소점이 정해져 있어요. 40도와 60도. 그리고 삼석유류는 뭐래요? 중클이래, 중클.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도에서 몇 도? 200. 70에서 200. 70에서 200. 그죠? 70에서 200이래요. 다만 도료류 그 밖에, 도료류 나오면 무조건 40 중량 % 이하인 건 제외. 사석유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기실. 얘는 250도. 그죠? 미만인 것만 잘 보세요. 어차피 여긴 기산점에 다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70도에서 200도, 200도에서 250도 미만. 도료류 나오면 무조건 가연성 액체 40 중량 % 이하인 건 제외. 그죠? 제외. 잘 보시라고요, 이런 거. 그리고 동식물류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짠 건데 250도.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다 인화점으로 구분을 하더라. 얘는 21도, 70도, 200도, 250도. 250도. 대신에 유일하게 이제 특수인화물은 인화점뿐만이 아니고 발화점, 인화점, B점. 요 세 가지를 다 따지는 게 특수인화물이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를 잘 해보자고요, 우리. 체크를 잘 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아니고 오른쪽에 문제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일석이류는 아휘, 1기압에서 뭐가? 인화점이. 그죠? 섭씨 몇 도? 21도. 아휘는 몇 석이류? 1석이류. 뭐 이런 거 너무 쉽죠. 그죠? 이렇게 나와주면 뭐 우리 입장에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종류가 나옵니다. 그죠? 인화성 액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다 한 번씩 했었으니까 기초 시간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올해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와서 걔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이따가 한번 드려볼게요. 아셨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요거 위험물에 대한 지정 수량, 사류 위험물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